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13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절 코셋과 그리고 시어링 오브 라그랑즈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 라그랑즈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룹들의 분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뒤에서 계속 반복될 수많은 이야기들의 시작점이 이 라그랑즈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냐면은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요, G에서 G'으로 가는 호모모르피즘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인버스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그룹 G가 있고 여기에서 맵이 하나 갑니다. G'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G에 있어요. 그럼 파이에 의해서 쭉 가면 G'에 파이 A라는 점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파이 A로 가는 점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A 말고도 요 바깥에 있는 어떤 다른 점이 파이 A로 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점들을 모아놓는 거냐면, 정의역에 있는 점들 중에서 함수값을 보냈더니만, 요 x로 함수값을 보냈더니만 파이 a로 가게 되는 이런 점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이미지, 그 정의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 a라는 요 함수값의 인버스 이미지다, 이렇게 파이 인버스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인데, 여기까지는 정의고요. 이게 호모모르피즘이면, 뭐 호모모르피즘 오브 그룹이면, 뭐 그룹이 아니어도 성립하는 명제지만요, 얘가 뭐랑 같아진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증명했냐면, 이른바 커널의 레프트 코셋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널 파이라는 집합에, 이건 정확하게 부분 집합, 좀 더 나아가서 부분 서브 그룹이 되죠. 이 서브 그룹의 왼쪽에 A를 연산해서 얻은 값이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증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저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생각을 해보죠. 이 집합은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인버스 이미지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그쵸? 뭐 이게 이제 정의였으니까요. 우리 위에 있는 정리에 의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여기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이 집합은 뭐랑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냐면, 함수값들 모아놓은 이 집합하고 정확하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때요? 함수값이 하나 있을 때마다 걔를 함수값으로 갖는 인버스 이미지를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둘 사이는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요. 파이 a라는 함수값과 걔의 인버스 이미지. 그럼 요 중간은 우리 이제 지울까요? 우리 인버스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버스 이미지가 레프트 코셋이 된다는 거에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갖다 붙여보죠. 그래서 요 파이 a라는 녀석과 얘의 인버스 이미지, 요 레프트 코셋 사이에 대응 관계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맵, 반대로 파이 a에 대해서 a 커널 파이를 대응시켜주는 요 맵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위에 있는 저 명제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명제를 좀 다른 맥락에서 그냥 1대1 대응 관계로 해석했을 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보세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함수값들 모아놓은 것을 이미지라고 불렀었죠. 근데 이미지는 중요한 성질이 있죠. 뭡니까? 네, 공역 G'의 서브 그룹이 됩니다. 우리가 호모모르피즘은 모든 걸 다 보존한다 그랬잖아요. 연산에 의해서 정의되는 개념들을. 그래서 서브 그룹도 서브 그룹으로 보냅니다. G의 서브 그룹인 G 자체를 보낸 게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미지도 G'의 서브 그룹이 되죠. 서브 그룹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좀 옆으로 옮겨 놓을게요. 얘가 다시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뭐 서브 그룹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미지 파이에는 연산이 정의되고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있고 항등원이 있고 역원이 있습니다. 물론 결합 법칙도 만족하고요. 그런데 왼쪽 집합을 생각해 보세요. 왼쪽 집합은 어떻게 됩니까? 네, 1대1 대응 관계가 있어요. 수학에서 1대1 대응 관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름을 달리 붙이는 거예요. 부르기. 부리기가 아니라 부르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집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부족들은 뭐 가나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어요. 이름을 달리 부를 수 있어요. 달리 불러도 상관없어요. 또는 뭐 암호를 만든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 2, 3이라고 안 부르고 걔를 가나다라고 우리가 숨겨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집합에는 자연스러운 계산법이 주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름만 달리 부르면 이거를 그대로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흉내낼 수 있어요. 그대로 흉내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카랑 가를 더하면 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면 어느 한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서 다른 쪽에서도 반복할 수 있어요. 수학에서는 언제나 그게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 오른쪽 집합은 그룹이에요. 여긴 연산이 있고 결합 법칙을 만족하고 항등원이 있고 역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서도 흉내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느냐? 다음과 같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집합, 요 이미지 파이의 연산이 어떻게 되죠?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이 두 개를 연산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 호모모르피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 이유 때문에 이미지 파이가 연산에 대해 닫혀 있고 그 다음에 항등원, 역원 뭐 이거는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대로 흉내내 봅시다. 흉내. 이 상황을 그대로 흉내내 봐요. 자, 파이 A에 대응되는 원소가 뭐였죠? A 커널 파이였어요. 뭐 얘가 어떻게 생겼던 간에 요렇게 대응시키기로 했어요. 그럼 파이 B에 대응되는 원소는 무엇인가요? 네, A 커널 파이, 아니 B 커널 파이예요. 요렇게 대응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왼쪽 거를 그대로 흉내내고 싶습니다. 얘를 그대로 흉내내서 정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이 좀 모자르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뭐라고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얘에 대응되는 게 뭡니까? 네, 얘에 대응되는 게 정확하게 AB 커널 파이예요. AB를 커널 파이 왼쪽에다 곱해서 얻은 레프트 코셋. 그러니까 이것으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흉내를 그대로 냈습니다. 얘를 흉내내서 우리가 뭐를 했어요? 이 집합 속에 이 집합에 연산을 하나 정의한 겁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하나 정의했어요.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레프트 코셋을 내어주는 계산법을 하나, 계산 규칙을 하나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얘를 그대로 흉내내서. 자, 연산이 하나 정의됐으니까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됩니까? 이 연산이 결합 법칙을 만족하는지, 항등원이 있는지, 역원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결합 법칙 가능합니다. 됩니다. 두 번째, 항등원이 있느냐? 오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어요. 참 느낌이 좀 이상하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느낌이 아직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낸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왼쪽 이 집합에서는 뭐가 항등원 역할을 하겠어요? 네, 오른쪽 여기에서 항등원 역할을 했던 녀석이 그대로 왼쪽에서도 항등원 역할을 하겠죠. 그대로 흉내낸 거니까. 그럼 이 집합에
이 이미지 파이의 항등원이 뭔지만 알면 그러면 왼쪽 집합에 항등원이 뭔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역원이 있느냐? 예, 역원도 있습니다. 왼쪽 집합에 파이 a라는 녀석의 역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이 a의 역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얘만 알면 그것에 대응하는 원소가 여기 분명히 있죠.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럼 그 녀석이 역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왼쪽 집합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느냐? 네, 이 레프트 코세트를 모은 이 집합이 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지만 아무튼 일단 오른쪽 집합이 그룹 스트럭처를 갖고 걔랑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왼쪽에서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 그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가장 간단한 예로서 파이라는 맵을 G에서 G3로 가는, 뭐 G4라고 해도 되는데 G4는 너무 쓸 게 많으니까 일단 G3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맵인지 아시죠? 가장 유명한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우리 그거 말 길어서 모듈려 3 뭐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A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보내는 이 맵이 그룹 호모모르피즘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인버스 이미지들을 한번 다 계산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파이 제로는 제로죠. 그러면 얘의 인버스 이미지 파이 인버스 파이의 제로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뭐가 나오나요? 예, 우리 정의에 의하면 A 커널 파이가 나온다 그랬어요. 커널 파이가 뭔지 그럼 계산을 해야겠네요. 그럼 우선 커널 파이를 먼저 계산해 놓고 오겠습니다. 커널 파이가 뭔가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들. 멋진 말로 뭐라고 불러요? 3의 배수들. 그러니까 3의 배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3에다가 정수 곱한 것들을 다 3의 배수라고 부르잖아요.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0일 때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0일 때 0의 인버스 이미지는, 근데 우리 여기 커널 파이 왼쪽에 A를 연산해 준 거죠. 이게 곱셈처럼 보이지만 연산해 준 거예요. 이제 정수 집합에선 연산이 뭡니까? 덧셈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아니라 오른쪽으로 살짝 넓혀져서 연산 기호가 덧셈이었으니까 여기는 덧셈 기호를 써줘야겠죠. 그러니까 커널 파이 왼쪽에 0을 더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네, 원래 집합 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요런 게 하나 생겨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0 말고 1을 더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하나 한번 해보죠. 예. 이번에는 파이 1은 1로 갑니다. 그러면 파이 인버스에 파이 1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에 정리에 의하면 1을 더해주면 돼요. 커널 파이 더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나오죠. 4, 7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런 집합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인지 제가 답을 벌써 얘기했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 될 건데요. 한번 보세요. 파이 2는 2죠.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2니까요. 그럼 얘 인버스 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네, 2를 커널 파이에 더해주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위에 커널 파이에다 2를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5, 7, 8이죠. 8,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끝났나요? 예, 끝났어요. 왜? 보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다 나오죠. 음수도 다 나와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다 나오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또 다른 정수 더 없으니까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요쪽, 요 레프트 코셋을 모아놓은 이 집합, 요 집합이 우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뭐냐? 저 세 개의 집합이에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0, 3, 6 이렇게 나가는 이 부분 집합 하나,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이렇게 나가는 부분 집합 또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집합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5, 8
이렇게 나가는 마지막 부분집합. 그러니까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집니다. 원소 3개입니다. 하나, 아이고 너무 굵네요. 예. 중간 크기로 하나, 둘, 셋. 이 3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집합이 왼쪽 레프트 코셋들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래서 연산을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얘기냐? 여기 연산 정의한 방법 여기 나와 있죠? 레프트 코셋 2개의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하기로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은 레프트 코셋 얘는 어떻게 얻은 거였죠? 네, 여기 있습니다. 0 더하기 커널 파이였어요.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해보죠. 얘는 1 더하기 커널 파이였어요. 그럼 이 2개를 연산한 거를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어요? 보세요. A 커널 파이와 B 커널 파이를 연산한 거는 A랑 B를 연산하고 걔를 커널 파이에 연산해 준 걸로 정의한 거죠. 점 찍은 거는 연산이에요. A와 B를 연산해 주고 그 다음에 커널 파이에 왼쪽에 연산해 준 걸로 정의하기로 했어요. A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0이죠. A와 B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1이죠. 1을 연산해주고, 그렇죠? 연산해주고. 근데 우린 여기선 연산이 뭐예요? 덧셈이네요. 예, 연산해주고. 그런 다음에 커널 파이에 2개를 연산해주고, 그 다음에 커널 파이 왼쪽에 연산해주고. 여기서 연산은 뭐죠? 덧셈이었네요. 네, 연산해주고. A와 B를 먼저 더하고, 연산하고, 그 다음에 커널 파이에 더하고, 연산해주고.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프트 코셋과 이 부분집합, 다시 말하면, 그리고 이 레프트 코셋, 이 부분집합, 2개의 부분집합의 연산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나요? 0하고 1 더하면 1이고 1 커널 파이. 예, 여기서는 요 연산한 요 결과가 다시 그냥 원래 1 더하기 커널 파이 요 부분집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과 이 부분집합의 연산은 얘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 정의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집합들, 레프트 코셋들 가져와서 연산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결합법칙도 만족하고요. 황동원도 있고요. 역원도 있습니다. 물론 이 수업 시간에 제가 직접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넘길게요. 자세한 계산 또는 일반화된 계산은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재미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호모모르피즘의 커널이 주어지면 그 커널에 레프트 코셋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그룹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겁니다. 계산법은 이렇게 주어지는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흉내내자는 게 우리 앞으로의 몇 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흉내를 내야 될까요? 일반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커널은 뭡니까? 특별한 서브그룹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그룹을 하나 들고 와보죠. 그러니까 H가 커널의 역할을 대신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그룹을 만들려고 했죠?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 얘를 그룹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왜 얘를 그룹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팩터 그룹이라는 거 제대로 할 때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놔요. H의 왼쪽에 G에 있는 원소들을 연산을 해서 다 모아놓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집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집합들을 가지고선 얘를 그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하나 정의해야겠죠? 어떻게 정의하느냐? 일반화하는 거니까 여기서 정의했던 이 계산법을 그대로 흉내를 낼 거예요. A, H, BH 연산을 A, B, H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흉내를 내요. AH와 BH 두 연산의 레프트 코셋의 연산을 A, B를 연산한 다음에 H의 레프트 코셋을 만들어준 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얘가 결합법칙, 항등원, 역원 이런 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체크해 보느냐? 1번 결합법칙. 결합법칙을 만족하는지, 어소시에이티브한지. 그 다음에 2번 항등원이 있는지, 연산 하나 만화엔 원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3번 각각의 원소마다 역원이 있는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룹이 되면 오케이 좋겠다. 커널 파이일 때는 실제로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일 때도, 일반적인 서브 그룹일 때도 그룹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첫 번째, 이 집합이 그룹이냐? 일반화가 되려면 이런 게 돼야겠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절, 뒷절로 넘기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체크 안 한 0번이 하나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 질문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좀 더 쉬운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라그랑제 정리의 시작입니다. 요번에는 뭐를 생각을 하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보죠. 인버스 이미지들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버스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요 녀석들, 요 인버스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요것에 이제 인버스 이미지잖아요. 얘네들이 파이의 인버스의 파이 A로 주어지죠. 요 인버스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은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느냐? 보세요. 이 질문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인버스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조금 바뀌면 이 두 개의 부분 집합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 집합은 아예 같은 부분 집합이거나 또는 아예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인버스 이미지니까 뭐 물론 엄밀한 인버스 이미지의 정의를 이용해서 실제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뭐 예를 들어서 파이 A랑 파이 B가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이라고 해봐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공집합을 안 썼네요. 아예 안 만나는데요. 언제 이렇게 되냐면 파이 A랑 파이 B가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이렇게 되고요. 언제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파이 A랑 파이 B가 같으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보이겠어요? 네. 왜냐하면 인버스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는 함수값이 파이 A랑 같아지는, 보냈을 때 파이 A로 가는 것들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게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죠. 파이 B의 인버스 이미지는 뭐예요? 네. 보냈을 때 파이 B로 가는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파이 인버스 파이 A고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고 요 녀석이 파이 B의 인버스 이미지죠. 두 개가 파이 A랑 파이 B가 만약에 다르다면 같을 수 있어요? 겹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게 만약에 겹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얘랑 얘가 겹친다는 얘기는 겹치는 부분에 있는 원소는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네 파이 A로 가야 되죠? 파이 B의 인버스 이미지기도 하네 파이 B로도 가야죠? 어때요? 하나의 원소가 갈라져서 두 군데로 가야 돼요. 우리 이런 거 함수라고 맵이라고 안 부르죠. 맵은 하나는 꼭 하나로만 가야 돼요. 함수값은 딱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겹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두 개가 같았으면은 인버스 이미지는 당연히 정의에 의해서 같은 거잖아요. 파이 A랑 얘가 같으니까 인버스 이미지도 같은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인버스 이미지는 이런 재미난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호모모르피즘이니까 인버스 이미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A 커널 파이 레프트 코셋으로 주어져요. 얘는 B 커널 파이. 그러니까 레프트 코셋의 입장에서 봐도 어떻게 돼요?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은 아예 같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레프트 코셋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널 파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두 개의 레프트 코셋은
커널 파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은 아예 같거나 아예 안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딱 겹치거나 아예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 똑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서브그룹의 레프트 콧에서도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AH와 BH는 아예 똑같거나 아니면 아예 안 만나거나.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됩니다. 이게 궁금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버스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레프트 코셋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얘네들을 그러면 쭉 이쪽으로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간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중요한 성질은 뭐냐? 이 레프트 코셋들을 다 합집합해 놓으면 그러면 전체가 나오죠. 왜 그래요? 인버스 이미지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요 각각은 파이 A의 인버스 이미지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증명했잖아요. 근데 G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 있으면 G에 있는 원소는 어디론가 가야 돼요. 여기 원소가 하나 있으면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이게 함수의 정의죠. 맵의 정의예요. 정의역에 있는 거 안 보내면 안 돼요. 어디론가 보내야 돼요. 어디론가 보내야 되니까 거꾸로 끌고 오는 인버스 이미지 안에 분명히 들어있죠. 자기 자신의 인버스 이미지예요. 자기 자신의 함수값의 인버스 이미지 안에 반드시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모든 원소 G는 항상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요? 파이 인버스의 파이 A 속에 들어있어야 되죠. 예, 이게 정의의 낱말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커널 파이의 레프트 코셋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 1번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함수값은 꼭 하나로만 가야 된다. 그것이고요. 2번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어디론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맵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덕분에 레프트 코셋이 1번과 2번의 고유한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질이 일반적인 서브그룹에 대의 레프트 코셋에 대해서도 성립하겠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레프트 코셋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커널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반적인 서브그룹에서도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질문을 두 개를 정리해 놓고 보면은 이거 우리 집합론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집합론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할 이야기입니다. 대수학에서는 집합론에서 사용하는 이론 사용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할 파티션과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이퀴벌런스 클래스 요 이야기 하나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대수학을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이른바 조르네 렘마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쓰여요. 실제예요. 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건 특별한 케이스에 쓰이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 일단 두 개가 꼭 필요하고 그 두 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집합론 시간에 뭘 배우냐면은 다음과 같은 걸 배워요. 이른바 여기 요 Q1, Q2, Q3에 해당하는 건데요. 집합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셋입니다. 파티션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A 파티션. S의 파티션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는 겁니다. 서브셋들을 모아놓습니다. 이 S라는 이 집합에. 그거를 뭐라고 HI라고 표현을 할까요? 유한계일 수도 있고 무한계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 번호를 붙이는 요 인덱스는 요 I라는 인덱스는 유한 집합일 수도 있고 무한이 많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성질을 만족하도록 모아놓느냐? 위에 커널 파이의 레프트 코셋이 만족하는 1번, 2번 조건과 같은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 두 개의 부분 집합은 아예 같거나 아니면 겹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예 같다는 얘기는 번호를 똑같이 붙여야 되죠. HI. 그러니까 아예 같다 뭐 요거는 사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뭐 서로 같은 거에다가 IJ 이름을 달리 붙일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걔네들을 다 모아 놓으면 전체 집합이 돼요. 얘를 파티션이라고 불러요. 파티션은 뭐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구획. 뭐를 마음속에 두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를 8도로 나누죠. 뭐 이렇게 서울 특별시부터 특별시까지 들어가기 시작한 8도가 넘어가나? 예, 그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를 그 각 행정구역별로 나누죠. 딱딱딱 나눕니다. 겹치지 않아요. 그쵸? 행정구역이 겹치는 일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행정구역으로 꽉 채우죠. 빼먹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행정구역처럼 이렇게 구획을 나눈다. 이게 파티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티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커널 파이의 레프트 코셋들이 파티션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이 돼요. 말이 쉬워지죠? 그럼 Q2, Q3의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질문을 이렇게 합칠 수 있어요. 레프트 코셋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이 파티션이냐? 어때요? 질문이 좀 더 간소화됐죠. 새로운 단말을 하나 도입을 하면은 질문을 간소화시킬 수 있고, 질문을 간소화시킬 수 있으면 머리에 집어넣기가 편하고, 머리에 집어넣기가 편하면 어느 순간이든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자꾸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요. 커널 파이의 레프트 코셋들은 파티션을 이룹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서브그룹의 레프트 코셋들도 파티션을 이룰 것인가? 그 질문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번째 강의에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죠?